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럼 아이 이빨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라 그러죠. 아이는 일반적으로 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대부분 틀립니다. 왜 틀리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왜 모르겠어? 급하게 쉽게 생각해서 맞힐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수능 1번 문제다. 그랬으면 우린 무슨 생각을 하냐? 훨씬 더 신중하게 봅니다. 애가 이빨이 치아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생각 시스템, 슬로우 띵킹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강연자분 한 분이랑 점심을 먹는데 중국 음식점에서 그 어렵다는 자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결정하다가 진짜로 짜장면이요? 하다가 짬뽕이요. 네. 다시 짜장. 네. 이런 거 다 뭐라고 부르나요? 결정장애라고 부르죠. 참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크고 작은 결정부터 막 많은 결정까지, 큰 결정까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 결정장애에 대해서 어떤 분을 모셔야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결정장애, 그러니까 판단과 선택의 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판단과 선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정말 또 모셔야 되는 분이 계셔서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인지심리학자 이윤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이윤형입니다. 야, 저도 막 일주일에도 몇 번씩 몇 시에 출발할까? 그쵸. 어디에서 만날까? 뭘 살까? 뭘 먹을까? 막 이런 것까지 뭐 정말 다양한 곳에서 우유부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이런 건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결정한다 그럴 때 말 그대로 딱 결정하는 한 가지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건 그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정을 하려면 우리는 일단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심리학에서 그쵸. 판단, 저지먼트.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그쵸. 그러니까 저지먼트 앤 디시전 메이킹 구분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치. 그거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판단과 결정을 합쳐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판단과 결정은 약간 다릅니다. 판단은 뭐냐면 이 그림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바로 판단입니다. 이 사람 감기인 것 같아. 아니야, 이 사람은 코로나야.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나 이 그림 마음에 드니까 살 거야 해서 구입을 하는 행동, 이게 바로 결정과 행동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감기야, 그러니까 감기약을 처방해. 그러면 약을 먹게 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행동인 거죠. 그래서 판단과 결정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판단은 주로 이 나의 평가에 기반하고, 그래서 내가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결정은 주로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주로 이제 내 현재 상태와 그리고 과거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은 이게 초래할 미래의 뭔가를 가지고 합니다. 결정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 내가 되게 후회를 할 거고, 혹은 진단을 잘못했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래서 결정은 약간 미래의 몫입니다. 미래를 미리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판단보다 결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장고는 판단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정이나 그러니까 즉 실행이나 행동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또 악수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고가 문제가 아니네. 그렇죠. 이게 오래 생각한다고 다 나쁜 거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신중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신중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피하고 싶냐면 우유부단함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우유부단해지냐? 판단은 했는데 결정을 못할 때 우유부단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떨어질 때
성급하게 판단할 때 이때 신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데 실행력이 좋으면 그것도 문제겠다. 예,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 있어 그런 분들 예,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충동적인 사람들. 그렇죠. 네, 충동적인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판단 단계 제일 중요한 건 분석입니다. 근데 내가 분석할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지. 그렇죠. 외부의 도움을 그렇지.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형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 그럼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매정하게 말을 하면 아니 잠깐만. 예, 저는 뭐라 갑자기 그래야 될까요? 얘가 그런 예를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 여기서 형님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 다 알아요. 모든 예, 분들이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예,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연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미루기. 판단이 밀어도 됩니다. 판단이 힘들 때는 밀어도 괜찮습니다. 판단이 힘들 땐 미뤄도 괜찮다. 그렇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네. 예, 그렇죠. 잘못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미루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힘들 땐 물어보고 예. 왜냐하면 내가 판단이 힘들다라는 거 하는 것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조언 구하고 만약에 내가 리더라면 좋은 참모들한테 또 나에게 이런 그 참모 보고를 해라라고 물어보고 예, 난 다음에 예. 내가 판단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시간을 끌고 미루는 게 더 낫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판단을 했어. 판단을 섰어, 이제. 예, 쭉 섰어. 보다가 보니까 옵션이 A랑 B랑 둘 사이가 남았어. 예.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더 이상의 분석이 무의미한 단계로 비슷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지 마라. 왜냐하면 오히려. 나도 열심히 결정을 했고 열심히 분석을 했어. 내 분석 능력이 있어서 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답이 안 나와. 근데 옆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옆 사람이 더 나은 결정을 해줄 리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감에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 감, 직관 이런 게 사실은 내 오랜 경험이 축적된 겁니다. 내가 계속 뭔가를 해왔는데 그게 좋았던 결과들 그리고 나빴던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다 감, 직관 같은 걸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억되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계속 더 나은 옵션을 계속 찾다 보면 결국은 비교하는 걸 이렇게 계속 비교하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쓸데없는 것까지 비교를 합니다. 그런다고 더 나은 선택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실 결정 단계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얻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직관을 믿고 그다음에 이때 제일 나쁜 게 바로 미루기입니다. 미루게 되면 결정을 미루면 이게 도대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지 나쁜 결과가 있을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한 대가를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지식이 축적이 되고 경험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보통 밥 먹을 때 뭐 먹을까? 그랬을 때 아무거나라 그럽니다. 아무거나라 그래 놓고 난 짜장면은 좀 별론데 혹은 날씨가 이러니까 이건 말자. 그러면서 아무거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사소한 결정들을 계속 미루다 보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 능력이 있는지 나의 그동안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렇는지를 평가를 받아볼 기회를 거의 못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중요한 결정을 하겠다. 근데 그걸 올바르게 결정을 하겠다. 하면 두렵죠. 당연히 우유부단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두려움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소한 결정들을 많이 해봐서 사소한 성공과 실패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 것이죠. 약간 말이 돌아갔는데 판단과 결정 이 두 개를 구별을 해서 내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지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날짜 정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어요. 날짜 정하는데 몇 월에 만날까 언제 만날까 그걸 할까 말까.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지금 이윤영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보면 제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날짜를 정해본 삶을 많이 못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정해진 날짜에 우리가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어렵긴 한데 자, 이렇게 우리가 결국 살아봐야 되고 해봐야 되고 결국은 결과를 봐야만 이제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자라나가는 과정이겠네요. 예. 좋은 결정을 내리긴 내리는데 좋은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
거고 이건 또 뭔가요? 네. 사실 인지심리학계에서 저보다 뛰어난 사람 많은데 김경일 교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는데 확실히 두 명은 있습니다. 한 명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혹은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판단과 결정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할 때 아까 열심히 잘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게 판단 능력이 안 돼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까 연기를 한다든지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판단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김경일 선생님보다 약간 뛰어난 그분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 시스템이 두 개 상당히 부담스럽죠. 카네만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생각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fast thinking, 또 하나는 slow thinking. 이 fast thinking은 뭐냐면 이 직관적인 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건 뭐야? 그래서 딱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만든 막 되게 복잡한 그런 실험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럼 아이 이빨 색깔은 치아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라 그러죠. 아이는 일반적으로 이가 없습니다. 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대부분 틀립니다. 왜 틀리냐? 왜 틀리냐? 갑자기 급하게 쉽게 생각해서 맞힐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그거 뭐 왜 모르겠어? 그렇죠? 뭐 이게 그 회색이라고 대답 안 할 거야. 흰색이겠지. 치아는 다 흰색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수능 1번 문제다. 그랬으면 우린 무슨 생각을 하냐 훨씬 더 신중하게 봅니다. 애가 이빨이 치아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카네만이 얘기했던 두 번째 생각 시스템, 슬로우 띵킹 시스템입니다. 얘는 심사숙고하는 생각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금 같이 이런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생각할 때 그때 패스트 띵킹 시스템을 씁니다. 근데 이 패스트 띵킹 시스템은 상당히 경제적이고 에너지를 아끼지만 방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너 이거 왜 틀렸어? 모르겠어요. 그때 혼이 나갔나 봐. 혹은 너무 바빠서 실수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실수했다 그래. 바쁜데 왜 실수했냐 이거죠. 바빠서 패스트 띵킹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그냥 문제를 쉽게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 그러면 슬로우 띵킹 시스템을 생각을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풉니다. 심사식도 계속 비교합니다. A와 B 사이를 계속 비교를 하고 그런데 잘 구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더 비교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 비교를 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포기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옆에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나 혼자의 머리로는 안 되지만 집단지성 여러 명의 머리로는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판단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판단 과정에서 사이먼은 우리는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라고 그랬고 카네만은 판단은 패스트 띵킹과 슬로우 띵킹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풀 때 패스트 띵킹 시스템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풀 때 슬로우 띵킹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풀 수 있으니까 라는 거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죠. 그 다음에 풀 수 없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도 일단 슬로우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능력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언을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는 패스트 띵킹 시스템에게 결정을 의뢰합니다. 나는 A, B 중에 모르겠어. 그러면 패스트 띵킹 시스템 왠지 이상하게 난 B가 끌려. 왜? 잘 모르겠어. 하지만 B가 끌려가 되는 겁니다. 눈빛이 마음에 들어. 뭐
색깔이 마음에 들어. 하여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올바른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나의 결정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게 바로 fast thinking 시스템의 그런 작용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참 감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결정을 많이 해봐서 그런 능력을 축적을 잘 해놓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슬롯 시스템을 사용해서 열심히 분석을 한 다음에 fast thinking 시스템으로 초이스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 못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사실 일부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뭐부터 해야 됩니까? 결정을 못할 때 그때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바로 연습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소한 결정들을 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 미루고 엄마한테 이 옷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의견을 구하고, 내가 뭐 할까 의중을 구하다 나중에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지 안 할지, 나 얘랑 사귀어도 될지 안 할지 온갖 걸 다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물어보는 이유, 그동안 결정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소한 것부터. 즉 점심 뭐 먹을까 얘기 나왔을 때 짜장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그럽니다. 오늘 짜장면 먹었더니 속이 더 부릇해서.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저 사람은 짜장면을 안 좋아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럼 저 사람과 있을 땐 짜장면 말고 이건 어때? 라고 다른 옵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또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하는 연습들이 충분히 진행이 돼서 알게 되는 것이죠. 즉 나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다시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이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고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정답이 있는 문제를 계속 풀어왔거든요. 근데 세상은 사실 정답이 있는 경우보다 정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결정들은 우리가 내릴 때는 그 당시에는 이게 올바른 결정인지 정답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정답일 거다라고, 최고의 결정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렇죠? 내가 분석했다고 항상 올바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분석해야지 그걸 알 수 있어. 결국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맞으려고 완벽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거기서부터 이미 결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유부단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려고, 세상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없다. 최선의 답은 있어도 정답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근데 우리 결정을 하려 할 때 항상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큰 걸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여행 가는 예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름 휴가를 갈 거야. 어디로 가서 얼마나 재밌게 놀까?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는 요번에 여수에 가서 뭘 하고 이렇게 단번에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크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행을 갈지 안 갈지. 이 결정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면 국내로 갈지 해외로 갈지, 그 다음에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이런 식으로 잘게 결정을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잘게 쪼개고 나면, 그러고 나면 훨씬 더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큰 지구를 어떻게 구할지는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이 플라스틱 컵을 쓸지 안 쓸지는 훨씬 더 결정하기 쉬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너무 큰 결정을 하려 하지 말고 잘게 쪼개서 결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우유부단함과 신중함 했을 때 신중한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끝없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약간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나에게는 30분이 주어져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30분 안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그 시점에 만난 사람들 중에 결혼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어. 예,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네. 성공을 했죠. 그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 살아야 돼. 예, 그렇죠. 우리는 성공을 네. 했는데 이거는 결과가 좋았던 거지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을 밟았던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가게를 가서 옷을 막 고를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딱 3군데만 들어가 보겠다. 혹은 30분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3군데 안에서 더 계속 머릿속으로 더 괜찮은 옵션이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옷을 못 사고 나옵니다. 다리만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더 좋은 옵션이 있죠.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저거 살 걸.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100점, 모든 거에 100점을 만들려 하면 답이 없다.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최소한 90점 정도는 하겠다. 그리고 90점은 요 3개 안에서. 그러니까 옷을 사겠다.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상점 한 3군데를 가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사겠다. 3군데 갔는데 없으면 한 군데만 더 가보겠다. 그래도 없으면 안 사는 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기준을 마련해 놓는 거죠. 내 나름대로의 기준, 결정을 하는 그런 이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판단을 할 때도 훨씬 더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정도 훨씬 더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할 수 있어서 적어도 우유부단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러고 나의 결정에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결정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까 봐 계속 고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위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래를 보고 그다음에 스스로를 잘 결정했어. 이 정도면 훌륭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good enough choice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good enough choice. 예, 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인간이 사실 이 몸과 쭉 다 있는데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이 중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뇌입니다. 뇌가 무슨 일을 하냐면 결정을 하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근데 모든 사소한 일에 항상 100점을 맞으려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정말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밤새 일하면 되게 배고픕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에너지가 고갈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은 good enough choice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진짜 후회하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오신 서재걸 박사님이 이제 강연 마치고 이제 그 토크 마치고 우리 뇌에서 가장 신체 부위에서 목 위에서 많이 쓰는 게 뇌다. 20% 이상 쓰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밑에 더 많이 쓰는 게 하나 더 있어. 25% 이상 써. 걔도 생각을 하는 거야. 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그게 뇌 말고 생각하는데 또 있어요. 그랬더니 서재걸 박사님이 통합의학 하시거든요. 간이야 간. 간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그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뇌가 20, 간이 25. 예, 그리고 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뇌가 25, 그다음에 또 간도 또 25. 그러니까 50%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분의 말을 합치면 후회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요. 머리로 신나게 생각해서 25% 써가지고 생각했는데 후회를 하면 또 술을 먹게 되니 간이 나빠져. 그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정하고 자꾸 기웃거리면서 후회하는 습관, 이 못난 습관은 진짜 한번 버려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심리학자들이 이 결정은 그 판단을 아무리 해도 감정의 최종 결제 도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뭐 결정이 일어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최근에 이런 감수성이라든가 감정 체계가 얼마나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혹은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좀 과학적으로 근거가 좀 더 확인되고 있나요? 네. 예.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감정을 배제하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정을 뭐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감정이라는 걸 없애고 차가운 심장이 결정을 내리게 뭐 이런 식으로 차가운 머리로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2015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사이드 그렇죠. 아웃. 그 애가 레일리라는 아이가 있고 걔 머릿속에 이제 5개의 감정 뭐 조이 뭐 새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5개의 감정들이 있고 얘네들이 애를 조절합니다. 울어 하면 울고 뭐 기뻐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이 했던 경험이 이 조이가 터치를 하는 순간 즐거운 경험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마치 얘네들이 CEO인 것처럼 그게 아주 올바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 의사결정, 우리 판단은 감정에 기초를 한다라는 것이죠. 막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성은 자기 결정을 합리화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약간 지나친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감정이 없는 뇌는 사소한 결정을 하는 것조차도 힘겨워합니다. 바지를 못 입어서 못 나갑니다. 어느 바지가 마음에 드는지 결정을 못 하거든. 그 마음에 드는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감정이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감정 체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은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쉬는 겁니다. 잘 쉬었을 때 나 너무 잘 쉬어서 짜증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푹 쉬어서 어떠냐면 재밌겠는데 그런 사람들 연구해 보면 푹 쉬어서 혹시라도 개운합니다. 네. 그렇죠. 좋은 피곤할 감정 체계를 때 만드는 너무 거예요. 피곤해서 잘못 판단하고 너무 피곤해서 잘못 결정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곤할 때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피곤할 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좋은 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으로 내 몸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좋은 감정, 좋은 머리. 그렇죠. 우리 뭐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면접관으로 많이 활동을 해보는데 하다 보면 앞에 오면 막 열심히 잽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한 11시쯤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냐면 무슨 생각을 하면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평가를 해야죠. 어떻게 하냐면 B를 줍니다. 사실 B를 주는 의미는 나는 생각하기 싫어랑 똑같습니다. 판단을 안 하고 있다. 예, 그렇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건 머리를 안 쓴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바로 힘든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결정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결정에 제일 도움이 된다. 근데 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초콜릿이나 단 거가 도움이 됩니다. 단 거를 먹으면 그 순간적으로 쫙 올라가죠. 근데 이걸 계속 하면 안 되고 이제 단 거 효능은 뭐 최대한 1시간이면 끝나고 밥 먹고 푹 쉬어야겠죠, 사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일단 나에 대한 신뢰. 내가 잘못 결정할 것 같아 하는 순간 결정 자체가 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끊임없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후회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 그게 또 다름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감정이 결국 결정을 한다라고 했지만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감정에서 한 발 떨어지는 물론 모든 일에 그럴 필요 없는데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딱 마음으로 A라고 결정해놨어. 그 다음에 우리 10분만 산책하고 와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원서를 쓸 때 뭐 원서가 5시인데 4시 59분이면 무조건 써야 되지만 한 3시쯤 됐다. 그러면 10분 후에 결정하자. 하고 10분 동안 음악을 듣는다든지 딴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흥분 상태, 결정 과정에서도 흥분이 되거든요. 감정이 동요가 되고 그 상황에서 살짝 벗어난 다음에 다시 와서 그래 A가 맞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잘못된 결정을 했을 것 같은 두려움들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판단이 끝나고 나서 잠시 떨어졌다가 결정을 하는 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사소한 결정이든 하는 겁니다. 어느 옷이 좋으냐 그러면 난 이 옷이 좋은 것 같은데 둘 다 괜찮아가 아니라 이 옷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계속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결정의 경험들 이게 결국은 나에게 결정에 대한 자신감으로 좋은 감정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고 그게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결정들을 이루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충분한 연습은 바로 사소한 결정들로 어느 자리에 앉을까부터 뭐 먹을까부터 끝나고 뭐 할까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소한 결정들 남들이 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나라가 피로 사회잖아요. 피로 사회라서 좋은 결정 못 내리고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니라 다시금 또 자신감 잃고 그래서 결정은 다시 이후에 또 유보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휴식 또 한 번쯤은 살짝 직전에 떨어져 보는 조망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도 결국은 결정은 피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오늘 얘기해 주셔서 아마 많은 결정과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매번 이제 프로그램 마지막 말미에 그 좋은 글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읽어드리는데요. 오늘은 에세이 마음의 결을 쓴 태희 작가님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온다면 가장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다. 단 이때 당신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더 나은 나를 위한 또 다음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 그것뿐이다. 모든 선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 된다. 우리가 진짜 미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이게 완전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그때마다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게 옳은 결정일까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은 꼭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그 다짐을 같이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이건 요즘 교수님과도 제가 요새 많이 하는 고민인데 젊은 세대에게 인정받는 현명한 인생 선배가 되는 거. 요즘 고민 많잖아요. 저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우린 같은 세대잖아.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는 법. 네, 꼰대가 되지 않는 법.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조수현 교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도 정말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